일단은 지금 챔피언스리그 리그 라운드 7라운드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첼시를 포함한 다른 팀들 모두가 다 이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를 스킵하고 나가려는 가능성을 쟀을 때 어떤 가능성들이 나오는가. 아스날은 당연히 너무 그냥 확정. 이거 어제 경기 안 이겼어도 확정이었거든요. 졌어도 확정이었는데 근데 뭐 확정됐고요. 지킨 가고 얘네는 확정이라는 게 1등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음 경기 무망케 해도 되는데 상대가 알마티를 만나요. 알마티를 만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홈인데 또 심지어 질 수가 없고 1등으로 올라갈 거고 바이언도 마찬가지. 오늘 보면은 우니온하고 경기할 때 김민재 선수가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도 뭐 그냥 확정인데 뭐 순위표까지 확정이라고 볼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벤피카 원정을 가는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PSV 에인트호벤 원정을 가는 바이에른 뮌헨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바이언이 확정이지 않을까. 둘 다 왜냐면 바이언도 무승부만 캐면 순위가 딱 픽스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 리버풀은 카라바흐로 만나죠. 홈에서. 리버풀이 이번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좀 이상한 사고 이렇게 안필드에서 1대4로 털려버리는 상황이 나오면서 약간의 적신호가 떴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승점 관리를 워낙 탁월하게 잘 해내면서 여기도 그냥 사실상 확정. 다음 경기 지는 거 아니면 확정이에요. 이게 챔피언스리그 이거 플레이오프를 면하고 16강 직행을 가려면 16점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계산을 하거든요. 15점에서. 15점은 너무 빠듯하고 16점이 안정빵인데 근데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는 이렇게 봤을 때 상황마다 다를 수 있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16점이 맞아요. 이제는 이러면 16점 싸움이야. 이거 15점으로 못 가. 왜냐면은 13점인 팀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많아서 8팀인가 그렇거든요. 이러면은 승점 1점을 캐더라도 14점, 승점 3점을 캐게 되면 16점이 되기 때문에 14, 올 16이 나오지 15가 아니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토트넘 허스퍼를 보게 되면은 여기도 다음 경기를 지는 게 아닌 이상 웬만해서는 올라갈 텐데 근데 에인터번 보면은 원정이긴 하지만 여기 감독 바뀌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성적 진짜 안 좋더라고. 그리고 얘네가 동기부여가 없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순위가 너무 낮아요. 이래요. 동기부여가 있겠냐. 오늘 이겼으면 승점 7점이고 다음 경기 토트넘 허스퍼 잡았으면은 예를 들면 그러면은 뭐 플레이오프라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얘는 탈락 확정이라서 얘네 동기부여가 없을 거라 가지고 토트넘도 웬만해선 전 간다고 보고요. 근데 무승부 캐면 좀 좆되긴 해. 참사긴 해요. 그나마 토트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말씀드린다면 뭐가 있냐면 챔스에서는 오케이 좋아. 파란 약 존나 먹다가 빨간 약 먹어야죠. 14등이잖아. 다음 경기 벌리전에도 좀 더 전력으로 나서야 되는 필요가 있을 수 있고 팡풋 원정 끝나고 나서도 맨시티전 그 다음에 메뉴전 이렇게 연속되기 때문에 뭐 간격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경기마다 계속 전력을 뽐내야 돼요. 일정은 지옥이고요. 그래서 토트넘이 팡풋 원정 때 힘을 약간 빼게 되면은 로테이션 돌려야 되기도 하니까 왜냐면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면은 토트넘 또한 승점 드랍을 하게 되면서 뭐 순위가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니까 리버풀보다 확실히 위험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맞상대도 뭐 카라바오보다는 당연히 팡풋 원정이 더 빡세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첼시의 이 플레이오프 스킵 16강 직행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경기가 되겠는데 이게 맞상대가 서로 만나가지고 승점 드랍을 하는 그림이 나오면은 이러면은 또 긍정적으로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리그 레이스를 할 때도 경쟁인 상대들끼리 무승부가 떠버리면은 승점 드랍의 총합 4점이고 또 어느 한쪽이 이기면 총합 3점 드랍이 되는 건데 근데 뉴캐슬하고 PSG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러면은 한 자리가 빈다는 얘기거든. 봐봐요. 14점이면 절대 못 갑니다. 난 못 간다고 확신할 수 있는데 근데 16점이 되잖아요. 어느 한쪽은 내려가요. 일단 이 경기 자체는 PSG 홈에서 열리는 맞대결이 될 거고 어느 쪽이 이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둘 중 한 팀이 남을 거라는 것만 보여요. 뭐 무승부 같으면 자멸이고 첼시 입장에서 제일 좋은 그림은 무승부가 되는 거고요. 첼시뿐만 아니라 뭐 바르셀로나, 스포르팅, 맨시티, 그다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탈란타 싹 다 무승부가 때문에 너무 좋은 그림. 특히 인테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희망을 보려고 한다면은 저 둘이 이제 좀 무승부가 떠야겠죠. 어쨌든 그래서 일단 8강 이 8개의 티켓 중에서 둘 다 없거나 둘 중 하나 무조건 없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첼시가 다음 경기를 잡게 되면은 16강은 갑니다. 직행으로 거의 무조건 가요. 못 갈 가능성이 뭐가 있냐면 일단 이거는 좀 확정일 것 같은데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케베나운을 개 학살 때리는 거 홈이다 보니까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공격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득실차 진짜 많이 벌릴 것 같거든요. 이거 때문에 첼시가 순위 역전이 될 것 같긴 해. 이거 외에 뭐 스포르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맨시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다 다득점을 통해서 이 순위를 역전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가능하긴 해요. 근데 첼시가 2연승을 했을 때 1점 차로만 이겨도 득실차가 플러스 7인데 플러스 7의 득실차를 넘긴 힘들어. 근데 이제 첼시가 다음 경기 못 이긴다 하면은 그냥 멸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가능성이 없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14점이면은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룹에 첼시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이게 내가 가능성을 다 계산을 하지는 못해가지고 산술학적으로 0%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난 0%로 보이거든요, 거의. 그리고 좀 위험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 나폴리가 챔피언스리그 그래도 16강을 밟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보강해놓은 스쿼드의 이 밸류가 되게 높은데, 근데 그 자존심을 세우기에는 순위가 만족이 안 돼요. 물론 얘네가 부상자가 많아가지고 로테이션을 못 돌리는 상황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첼시를 홈으로 불렀을 때 어떻게든 이기려고 진짜 악바리 근성을 보여주긴 할 거야. 왜냐면은 플레이오프는 가야 되니까. 첼시한테 진다 하더라도 뭐 갈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올림피아코스, 아틀레틱 빌바오, 나폴리 같은 팀들이 이제 개털리면은 뭐 갈 수는 있긴 한데 나폴리가. 근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주도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나폴리도 전력을 다해서 한번 부숴보려고 할 텐데 이런 동기부여가 좀 걸릴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바르샤가 웬만해서는 첼시보다 좀 더 높은 확률로 프로를 갈 것 같아요. 그 프로를 안 갈 것 같아요. 직행할 것 같아요, 얘네가. 오히려 승리 자체의 확률도 더 높고, 그리고 이제 득실차를 벌릴 수 있는 확률도 더 높고 해서 뭐 페드리가 부상이라는 뭐 찌라시도 있던데 몸 상태 체크는 더 해봐야겠죠. 뭐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행복한 가능성을 만들어준 위인이 또 빌바오님이시거든요. 이 빌바오 형님들께서 바로 아탈란타 대가리를 깨줘가지고 2대3으로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 애초에 빌바오가 지금 또 뭐 니코 윌리엄스가 어떤 핏을 자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니코 윌리엄스가 부상 때문에 탈장 이슈를 안고 뛰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근데 빌바오가 갑자기 원정 가가지고 아탈란타를 개 때려잡아서 그래서 지금 각이 편해진 거야. 이거는 그래서 뉴캐슬하고 뭐 PSG도 다 고마워할 거예요.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아탈란타가 득실차가 안 좋았기 때문에 승점만이 걸리는 거였는데, 근데 지금 애초에 13점을 캐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잡아주니까 확 편해진 거거든요. 만약에 아탈란타가 14점이었으면은 다음 경기 위니용 상대로 무승부가 뜨는 게 아닌 이상 웬만해서는 16강으로 직행한단 말이에요.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빌바오야 고마워 진짜로. 단데 또 여러분 첼시 팬들은 또 다음 경기 빌바오 응원해야 돼요. 스포르팅 잡아줘야 되거든. 무만 캐면 돼 진짜. 근데 빌바오 홈이라서 좀 믿음이 있긴 하거든. 스포르팅이 이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못 캐면은 첼시가 스포르팅을 지키고 가요. 그 남는 상대가 이 세 팀이거든. 맨시티, 알레띠, 아탈란타랑 뭐 알레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알레티 같은 경우는 홈에서 보데글림트를 만나기 때문에 뭐 보데글림트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높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고 그래서 제끼고 여긴 이길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아탈란타도 이길 거라고 보지만 첼시랑 득실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소 좀 안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맨시티를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맨시티가 어떤 상황이냐, 옐로카드 누적 때문에, 정확히는 누적 퇴장이죠. 그것 때문에 경고능적 퇴장으로 인해서 로드리가 다음 경기 못 나와.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니코 곤잘레스가 아직 복귀를 안 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훈련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때 경기를 뛰었을 때 잘할 거란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도쿠도 돌아와서 메롱이 됐는데 지금 상태가 솔직히. 근데 니코 곤잘레스라고 해서 얘가 오자마자 바로 잘할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 그런 면에서. 게다가 게이를 영입했지만 게이는 지금 저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못 뛰어요. 플레이오프부터 뛸 수 있거든요. 명단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맨시티가 이때 경기를 홈에서 하긴 해서 뭐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갈라타사라이도 이제 플레이오프 티켓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동기부여가 확실하단 말이죠. 무승부라도 캘려고 할 거야. 근데 갈라타사라이가 축구 진짜 개 못하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가 이 경기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첼시 팬으로서는 다소 좀 승점 드랍을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근데 스톤스가 복귀를 하고 한다면은 또 모르긴 하겠지만, 일단 내 생각에 디아스는 복귀를 못할 것 같고 부상 기간이 좀 더 남아서. 그리고 좀 의외인 건 인테르가 또 3연패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알레티 상대로 원정에서 지고, 인테르가 리버풀을 홈으로 불렀는데 지고, 그 다음에 아스날을 만났는데 졌거든요. 인테르가 애초에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 초반 일정이 좋아가지고 초반에 선전할 건 다 예상했지만 챔스에서 4연승을 하다가 진짜 강팀 만났을 때 빨간 약 제대로 먹어서 빨간색만 계속 떴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팀이 또 도르트문트라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좀 웃긴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보면은 아스날은 확정, 리버풀도 거의 확정, 토트넘도 제가 봤을 때 첼시보다 확정이에요 확실히. 근데 여기서 뉴캐슬하고 첼시가 만약에 남는다, PSG가 만약에 프로보러 간다 하면은 이번 챔피언스리그 초반에 딱 지켜봤을 때 야 이거 PL에서 6팀이 나가는데, 야 그래도 PL 이번에 개수 따기 좀 힘들지 않을까? 개수 따기 힘들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간 팀이 많으면 많을수록 걔네들의 성적이 오히려 디버프가 돼서 이게 UEFA 랭킹 싸움에서 좀 밀려가지고 이번에 챔스 5장을 못 따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다 했는데, 오히려 PL 전체적으로 다 성적은 좋아요. 개수는 오히려 딸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맨시티가 플레이오프로 빠질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뭐 승점이 같다곤 한들 일단 순위표 자체는 11등에 있어버리니까 설마 PL이 센 건 알겠고 입증된 것도 좋고 한데 설마 얘네가 플레이오프로 빠질까? 이 생각도 들어요.
경우의 수로는 그것도 가능은 하네. 지금 보고 있는데 PL 6팀이 다 직행을 따고 나머지 리그에서 라리가 한 장, 그다음에 분데스 한 장 가능은 하네요. 경우의 수가 열려있네. 첼시 승, 뉴캐슬 승, 그다음에 맨시티 승, 바르샤 무 이렇게 뜨면은 가능은 한 그림이긴 하네. 근데 웬만해서 이런 그림 안 나올 거고. 여기서 또 궁금한 거 전에 말했던 거긴 한데 이제 리버풀이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제 기억상 7승 1패를 했어요. 맞죠? 그렇게 고고히 잘 나가다가 막판에 팍 무너졌단 말이야. 챔피언스리그 막판에. 이때 장지현 해설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보다라고 1순위로 꼽곤 했었는데 설마 아스날이 이제 잔여 시즌 이제 치르면서 그런 식으로 또 허용을 하게 될지 그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 플레이오프로 들어가면 형벌이야, 형벌.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경기를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더 해야 돼요. 지금 일정 예를 들면은 스트레스 받을 만한 팀 맨시티로 가자. 그래. 맨시티로 봅시다. 일정이 지금 봐도 짜증나는데 내가 알기로 이거 2월 이때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월 21일하고 여기 15일 사이 이때쯤에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렇게 해서 2경기를 치러가지고 이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 어느 경기 하나 밀리고 맨시티는 이번 시즌 리그컵까지 치르고 있다 보니까 리그컵 때문에 지금 일정 다 밀리는 거 확정이야. 4강 때문에.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결승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밀려. 그 2경기가 이제 누적으로 밀리게 되는 건데 3경기에서 플레이오프까지 치러버리니까 지난 시즌 후반기 리버풀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정을 갖게 되는 거라 이게 진짜 형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첼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첼시도 똑같아요. FA컵 탈락 안 했고 리그컵 아직 탈락 안 했으니까 뭐 결승전을 갈 확률은 맨시티보다 낮지만 아스날한테 이제 원정 가가지고 이겨야 돼가지고 첼시도 똑같아. 첼시도 진짜 너무 안 좋아요. 얘네도 지금 일정 자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사이사이에 껴들어가서 일정이 다 밀려버리는 거라 직행은 죽어도 따야 되고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 주에 이거 경기 다 중계를 하게 될 텐데 일단은 첼시 경기 중계하고요.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경기 중계하고 그 다음에 뉴캐슬하고 PSG 중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맨시티 경기까지 이렇게 4경기 동시 중계로 돌릴 거고요. 아마 이 4경기가 다 전력으로 나올 것 같아. 싹 다 제 생각엔. 제일 재밌는 경기는 PSG랑 뉴캐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한 경기 추천하라고 하면 저하고 한 경기야. 저거 둘이 진짜 죽일 듯이 싸울 겁니다. 무승부면 존망이고 둘 다 존망이고 둘 중 하나가 이겨야 돼. 그러니까 무승부면은 승점 0점짜리 경기예요. 엄청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첼시가 좆되든 뭐 바르셀로나가 좆되든 맨시티, 인테르, 아탈란타, 알레티가 좆되든 이거랑 상관없이 저 둘 싸움은 서로 그 경기장 안에서 엄청 많이 치열하게 드러날 거야. 당사자끼리 발생되는 돌발 사고기 때문에 서로가 죽여야 돼요. 다 같은 날 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는 다 같은 날 같은 시간이라서 맨시티 입장에서 한번 봐볼까? 승점 드랍이 내가 봤을 때 스포르팅은 나올 것 같고 맨시티가 이긴다는 가정하에 한 2점차 승리로 예상을 해볼까요? 거기서 첼시가 승점 드랍이 나와야 되고 무조건. 왜냐면은 첼시가 이겨버리면 득실차 1위 올라가니까 첼시 승점 드랍 나와야 되고 뉴캐슬하고 PSG가 무승부가 뜨면은 가능하겠네. 이런 경우의 수가 하나 있겠다. 그죠? 이러면은 세 팀이 다 침몰해버리는 거라서 맨시티가 오히려 한 7등쯤으로 편하게 올라갈 것 같고 근데 맨시티가 올라가려고 할 때 뭐 첼시가 이긴다고 하면은 바르셀로나 쪽에서 승점 드랍이 나와야겠네. 첼시 아니면 바르셀로나 하나만 승점 드랍 나와도 되겠네요. 오히려 뉴캐슬하고 PSG의 매치업 중에서 무승부가 뜨길 제일 많이 바라는 거는 맨시티일 수도 있겠다. 그죠? 제껴야 될 상대가 많으니까 위에. 진짜 개재밌겠다. 내가 개인적으로 PSG랑 뉴캐슬 경기 만약 한다고 심의를 돌려봤을 때 제일 기대하는 그림이 뭐냐면 막판에 고든이 PK를 차는 거예요. 한 95분쯤에. 근데 이제 PSG가 1점 차로 이기고 있는 거지. 그게 들어가면 같이 죽자골 되는 거거든요. 너 씨발 너 따라와 일로 와. 이런 꼴이 되는 거라서 그런 그림 좀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맨시티 입장에서 가장 바랄 수 있는 최고의 변수는 첼시예요. 이게 변수가 날 확률이 제일 높아요. 제 생각에. 첼시가 좀 안심하기 좀 어려워. 상대적으로 보면. 뉴캐슬하고 PSG가 무승부가 뜨지 않는 이상 첼시는 안심하기 힘들어. 근데 첼시는 근데 무승부가 뜬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3점 캘 거니까 안심하기 힘들어. 상관이 없네. 어쨌든 맨시티 입장에서 가장 바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승점 드랍은 첼시가 승점 드랍하는 게 가장 높을 것 같고 그 다음 뉴캐슬하고 PSG가 무승부 캐는 게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바르셀로나 승점 드랍인 것 같아. 나머지는 다 웬만해서는 승점 드랍을 안 할 것 같아서 바르셀로나 다음 챔스 경기 때 용들이 못 나온다고요? 페드리는 불확실하고 대용은 오히려 카드 트러블이에요? 이건 몰랐네요. 아 그렇네 쌓였네. 더용 못 나오네요. 더용 못 나오고 페드리 지금 부상 이슈 있네. 야 이러면은 야 잠깐만 이것도 되게 애매하네. 맨시티 입장에서 생각보다 희망의 에러가 좀 많이 그려지긴 하네요. 첼시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맨시티나 첼시나 둘 다 본인 경기부터 잘해야 된다. 그래야 변수가 없어진다. 첼시는 이제 다음 나폴리전을 이겼을 때 이제 다음에 승점 드랍을 바라야 되긴 하는데 결국에 누군가가 승점 드랍을 하는 그림을 바랄 거면 이겨야 된다. 이기고 나서 볼 수 있는 변수다. 서로가 다 할만하다 생각하고 서로가 다 좋댔다고 생각하는 중이네. 그냥 지난 시즌에도 이걸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하자.
자, 1등, 2등, 3등, 4등, 5등 찍으면 되죠. 일단은 저는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는 팀은 생각해봤을 때 아스날은 맞는 것 같고요. 좀 정배긴 한데. 그리고 바이언이 들어갈 것 같고, 바이언이 그 다음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뭐 바르셀로나 뭐 많은데, 그 다음에 레알, 그 다음에 PSG가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 바르사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세 개는 진짜 근소하긴 해. 여기가 넘사벽이야. 여기 세 개는 진짜 그냥 따닥따닥 붙어있는 느낌이라서 사실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르샤가 3등으로 봐도 되고. 근데 이 위로는 못 올라간다? 적어도. 딱 이 정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토너먼트에서 생각보다 높게 올라갈 것 같다. 이거는 리스트가 나는 여기에는 지금 맨시티, 리버풀, 첼시 순인 것 같거든요. 이것도 순위가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 높게라는 게 8강까지는 찍을 것 같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첼시가 떨어져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리스트 보면은 첼시 들어갈 만해요. 옵타에서도 확률상으로 대조해봤을 때 들어갈 법해. 진짜로. 지금 이미 위에서 5팀 빠졌죠. 그 다음에 여기 넣는 거라서 이상하지 않아요. 첼시가 인테리어보다 확률이 좋은데 지금. 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눈치 볼 것도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8강을 전력으로 딱 나열을 했을 때 대진은 고려 안 하고 보면은 이렇게 나올 것 같다는 거고. 근데 이것도 여러분 나폴리전 못 이기면 좆되는 거라서 모르긴 한데 그 플레이오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긴 하니까. 이렇게인 거죠.